자, 시대는 시대에 걸맞는 이런 화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적 화두를 관통해야 그것이 정치인으로서 성공할 수 있고 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차례 예를 든 것처럼 정치인이 대선에서 충분히 당선되고도 말만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듭 대선에 떨어진 이해창 씨를 볼 때 그는 시대적 화두를 제대로 관통시키지 못했다. 97년에 한국에 IMF가 왔습니다. IMF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이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오던 한국의 성장사회가 이제는 꺾이고 조기에 쇠락해가는 사회로 바뀐다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 이 관습도 또 더 나아가서 모든 한국 사회의 시스템, 이 패러다임이 그 이전의 고도 성장 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중진국 초중반에 꺾이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정경유착에 의한 금융위기다, 외환위기다 이렇게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한국 사회가 가진 한국 사회의 수준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최고도에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꺾여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그 이후에 한국의 많은 서민들의 삶이 굉장히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IMF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이 평생 고용 이것은 없어졌고 비정규직이 확대되었고 자영업자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위기, 이 공포 사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IMF로 재벌들도 많이 해체됐지만 서민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과거에 성실하게 노력하면 누구나 일정한 정도의 삶을 살 수 있던 그런 사회가 붕괴되는 시점이 IMF다라고 봅니다. 그럼 IMF가 왔을 때 정확하게 IMF의 범위를 그리고 IMF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후보가 보수 쪽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창은 그가 한국 사회에 그럴싸한 관료처럼 비추어졌을지 모르지만 그의 본질은 한국의 초엘리트 상류층의 인물로 살아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IMF가 상징하는 의미, IMF가 국민 바닥바닥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균열과 충격을 줬는가,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비정규직이 생겨나고 이 고용에 아마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또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도 이해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창은 97년에도 실패했고 그게요 DJP 연합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이인재의 출마 때문에 진 것도 아닙니다. 이해창이 당시에 자기가 정확한 이야기를 했으면 얼마든지 이겼죠. 그리고 국민들이 DJ 정권을 이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되는 걸 봤습니다. 근데 2002년에는 97년보다 더 강력해진 이해창이 나왔고 그리고 그가 대선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 그의 맞상대가 노무현이라는 부분 그리고 한 자릿수까지 지지율이 떨어졌던 부분 등으로 볼 때 이해창은 노무현을 여유있게 이길 거라고 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몽준과의 단일화, 사실 노무현과 정몽준과의 단일화 이건 물과 기름이죠. 재벌과 또 한국 최초의 좌파 출신 대통령의 결합, 이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요 얼렁뚱땅 이기는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2002년에 이해창이 또 실패한 것은 그가 당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거나 기득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그가 진 원인은 97년에 IMF가 상징하는 의미를 이해 못했고 5년이 지나도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이해창이 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5년을 겪으면서 국민들은 좌파라면 넌저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좌파가 아니면 아무나 된다고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명박을 당선시켰고 또 이명박이 그야말로 기대에 훨씬 못 미치고 여러 가지 부패들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에 대한 염증 때문에 2012년에는 또 박근혜를 당선시켰습니다.
그럼 박근혜가 과연 자기가 당선된 의미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죠. 2012년에는요, 지금 IMF를 겪은 지 이제 15년쯤 됐을 때입니다. 한국 사회가 본격적으로 저성장의 충격에 이제 들어가서 IMF의 후유증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금융위기를 2008년 겪으면서 더욱 이렇게 내상화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박근혜가 차라리 한국의 시스템을 바로 잡는 일이라도 해놓고 가면 다음에 또 경제를 하는 대통령이 와서 경제 부분에서의 도약의 계기를 만들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라도 될 수 있었을 건데, 그는 그야말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의 틀에 끼어가지고 그냥 분별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그 기득권의 함정에 빠져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문가리 정권이 등장을 했어요. 자, 문가리 정권 5년 동안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획균등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지만은 부동산 폭등으로 이미 문가리는 다른 어떤 문 정권의 의혹이나 비리를 떠나서 이거 하나만으로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이 대장동에서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 적나라한 모습을 노출시켰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성남시의 시장으로 있을 때 한국의 부동산 폭등의 그 원인이었던 일단을 그대로 행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의 평소에 서민들을 생각하는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주택의 이미지와는 달리 그는 성남시를 자신의 음흉한 한마디로 욕망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가 대선에 나올 때는 서민을 생각하고 성남시장에 있을 때는 임대아파트도 필요 없고 돈 벌어먹는, 떼돈 벌어먹는, 그리고 부동산 폭리를 하는 그런 주거정책을 했다면 이재명은 이 부동산 폭등 하에서 문가리를 잇는 대선 후보로서의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건이 굉장히 잘못된 후보를 뽑았죠. 엄청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보수의 대선 후보로 나선 윤석열은 뭘 해야 하는가? 그는 이 부동산 폭등의 이 메커니즘 안에 들어있는 기득권 부분에 대한 일종의 정리를 들고 나서야 될 건데, 그는 현재의 부동산 폭등의 메커니즘을 그대로 연장시키는 그런 정책을 쓰고 그 중에 일부로서 서포 15조의 국가적 원가주택 공급을 구색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의 청년주택에 구색으로 들어가 있는 30만 원의 원가주택은 안 될 거라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민간 공급이라는 부분, 그거는 이재명이가 대장동에서 해먹은 것도 민간 공급이에요. 이재명이 김만배, 남욱 등을 끼고 저렇게 해먹은 저 대장동이라는 부분은 다른 한국의 부동산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한 거는 아니라는 거죠. 다 그렇게 해먹어요. 그럼 이재명이가 왜 문제야? 그렇게 해먹었으면 대통령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먹는 구조 속에 들어 있었으면서 대통령을 하겠다는 데 대해 이재명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은 이런 부동산이라는 문제가 이 한국 사회를 뚫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민간 공급의 주창자처럼 나서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한번 보세요. 조중동이 다 종부세를 일면 타압으로 그냥 도배를 했습니다. 종부세의 대상이요, 1.7%든 3%든 관계없이 국민의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 극히 일부인 초상류층을 과다 대변하고 국민 다수의 지금 집 없는 고통을 조중동이 이렇게 일면 타압으로 때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 언론이라는 것이 수구 기득권 언론이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왜 저들이요 한국 사회의 문제를 가장 냉정하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황장수 혁명 21을 없는 것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저들은요 보수를 개혁하고자 하는데 일종의 걸림돌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보수 내부에서 수구 기득권적으로 만들어가고 수구 기득권 사회를 갖다가 연장시키는 도구로서 조중동이 봉사하고 있어요. 왜? 그들의 모든 강고와 재정 기반은 수구 기득권과 어울려서 놓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이 지금 그들의 얹혀있는 후보가 됐어요. 초창기부터 제가 이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도 윤석열을 겉들떠 보지 않을 때 혁명 20일의 모체인 앵글리 블루가 당시 서초동까지 가서 끝없이 윤석열을 지지해 왔었습니다. 그것은 윤이 한국 사회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하나의 지금 리더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였죠. 윤이 대선 나온다고 말을 안 할 때 혁명 20일의 전신인 앵글리 블루는 아무런 사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윤이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서 컨벤션 효과가 이렇게 나서 지지율이 15%까지 벌어지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이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하면 그의 수구 기득권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어요. 자, 최근에 0.5까지 붙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비슷한 조사가 나왔지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물론 그 조사라는 부분은 여론조사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지지율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모수를 조정하는 여론조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 조사를 가짜라거나 거짓이라거나 조작이라고 몰아붙여서 공격은 정면으로 못하지 않습니까? 누구도요. 그거는 뭐냐? 한국에서 여론조사라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융통성의 틀, 엉망인 일들이 있다라는 걸 정부가 인정해 왔기 때문에 지가 많이 벌렸다 할 때는 박수치고 좋아하다가 그 조사에서 줄어들었다고 공격할 수는 없는 거겠지요. 근데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하나의 의미는 있습니다. 윤이 7월 5일 날 동당의 후보가 되고 지금 어제인 7월 22일까지 보였던 모습은 윤이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다기보다는 윤은 수구적 행태를 보였고 선대위의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는 모습을 가지고 그야말로 김종인 등과 티격태격하는 모습, 이준석과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은요, 윤의 성한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에 따라 표가 더 오고 안 올 것도 없습니다. 중도 지향이니 개혁 지향이니 하는 것이 김종인 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할 문제도 아닌 거예요. 언제부터 김종인이 중도를 상징하고 개혁을 상징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기득권의 대리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윤이 되고 난 이후에 국민 다수인 서민 대중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선거 캠페인을 계속 해 가야 되는데 되고 난 이후에 윤은 배부른 형태의 여유만만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 거수기당의 이재명이는 하고 다니는 행태가 절박한 자의 배고픈 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생각할 때 윤은 2주 정도 지나면 이재명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근소한 우위로 접어들 거고 그리고 12월 달 말쯤 돼 갈 때는 대선 항배가 다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누구 탓을 하기 전에 윤 본인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이 과연 누구한테 표가 있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민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한국 사회를 과감하게 고치고 개혁하려는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이 입시 정책만 해도 그렇습니다. 윤이요, 정시를 60% 한다? 최근에 문가리도 정시를 확대해 왔습니다. 정시 60%가요. 무슨 말입니까? 자, 한국 사회의 유일한 신분 상승의 계기 중에 하나인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시험만으로 대학을 가고 나머지 학생분이 온갖 형태의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라고 부모의 능력이나 정보 돈으로 인맥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윤이 기득권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런 주장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예만 들은 거예요. 종부세하고요. 다른 부분 주택 문제도 똑같습니다. 다른 부분에도 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윤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명박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박근혜보다 나은 게 있느냐? 현재 제가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낫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대는 어떤가? 박근혜 이명박 시대인가? 10년, 15년 전에 천만의 말씀이죠. 그때와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때는 암울한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암울한 시대가 이미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10년, 15년 전에 이명박, 박근혜보다도 못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오늘날 내 말을 우습게 여기다가 좀 이따 시급하는 순간이 오게 될 거다 경고합니다. 자, 윤이 될 거다라고 저도 말해주면 좋겠지요.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윤한테 무수하게 줄을 서 있는 권력이나 돈을 지향하는 그런 패거리와 우리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죽어도 그런 말은 못합니다. 정신 차리기 바라요.